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스타벅스가 콜마이네임 서비스에서 대선 후보 이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타벅스 앱으로 내가 원하는 별명, 닉네임을 설정을 해두면 음료가 나왔을 때 직원이 진동벨 대신 그 별명으로 불러주는 서비스인데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월요일 되자마자 이제 스타벅스가 금지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정치적 중립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 대선 후보가 다 금지어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명 후보가 다 금지가 됐고 거기에 한 명 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예,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면 파트너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을 배려하여 닉네임을 설정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은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닉네임, 별칭을 설정하는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굉장히 장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미풍양속,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욕설, 또 음란성, 혐오 표현, 비속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매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뭐 매장 모든 고객님이라든가 안경을 쓰신 손님이라는 표현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회,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장 입니다.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더니 스타벅스 관계자가 이제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선 후보 이름, 정치인 이름을 제한한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가 2014년에 처음 생겼는데 10년 동안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슈에 따른 그 닉네임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가령 뭐 대선 후보 이름이 아무개다라고 하면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무슨 놈, 아무개 사랑해라는 식으로 바꿨다는 건데 닉네임을? 네. 아, 그럼 닉네임이 이름 3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6글자가 제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자유롭습니다. 또 지난해 탄핵 전국 때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같은 말들을 쓰면서 닉네임을 설정을 한 건데요. 이게 뭐 비속어나 욕설은 아니지만 가령 점심시간 때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서 본인의 닉네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 앞에서 몇 분마다 한 번씩 뭐 직원들이 탄핵 반대님, 뭐 탄핵 찬성님이라고 외쳐야 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외칠 때마다 시선이 집중되고 또 일부는 쫓아와서 당신이 뭔데 탄핵을 찬성하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대선 후보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적도 있었나요? 네, 아직 당선되지 않은 후보인데도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여서 닉네임을 정하면 직원은 또 이걸 어김없이 불러야 하는 건데요. 뭐 아무개 대통령님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손님이 온라인에 여기 어디 매장인데 직원이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온라인 항의성 글을 올렸던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고객이 설정한 이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가고 있는 건데요. 그 정치적 중립이란 단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단어로 해석되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그걸 꺼내든 이유가 이제 특정 인물 이름에만 대통령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 또 찬양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정 대선 후보 아무개 뒤에 아무개 싫어, 아무개 좋아 이런 식으로도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그게 이제 정책 의견 표명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매장 직원이 말하게 한다. 네.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그 상당히 민감한 단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보고 좀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맞춤법 같은 경우도 교묘하게 바꿔서 아이의 애를 어이의 애로 바꿔서 이재명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발음 다른 대로 윤석열을 윤석열이라고 이응 받침으로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당황해하는 직원을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서비스 자체가 기발한 장명 센스를 좀 자랑을 하고 본인이 각자 불리고 싶은 이름을 설정하자라는 긍정적인 의도였는데 그 의도가 좀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고객의 권리도 있지만 듣기 싫은 고객의 권리도 존중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 석자 쓰는 게 그게 정치적 표현도 아닌데 뭐 정치적 중립 얘기까지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오히려 대선 후보 이름 석자만 쓴다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름 앞뒤로 다른 표현을 덧붙여서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장 직원은 그것을 불러야 하고 또 그럼 특정한 그 메시지가 매장 손님 전체한테 전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두겠다라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걸 부르는 매장 직원은 고역이다. 고역이다. 예. 그리고 캐논 항의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